선생님이 이제 애들이랑 이제 좀 많이 상담을 해보면 이제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들 고민을 가지는 게 뭐냐면 시험 점수야 사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100점 맞는 게 목표야. 1등급 맞는 게 목표야. 2등급 맞는 게 목표야. 어쨌든 막 각 친구들만 다르겠지만 어쨌든 난 시험을 잘 치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여러분들은 시험, 모의고사, 수능 어쨌든 이 점수를 나는 높여야 되잖아.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게 나의 목적이잖아.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미친 듯이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 선생님 저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 푸는 것도 좀 어렵지 않고요. 기출도 잘 풀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도 잘 해결하고 있어요. 그치? 난 좀 잘하는 것 같아. 수학 실력이 조금 높은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점수대가 바닥이네? 확 떨어지네? 한 3, 4등급에서 머물고 있네? 난 분명히 실력은 1, 2등급인 것 같은데 나는 시험 점수가 3, 4등급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결국 이 공부랑 시험 점수가 결국은 비례해서 이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이상하게 시험만 치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러한 애들에 대해서, 그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좀 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또 TCC 영상을 또 찍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거는 뭐 사실 내가 시험 점수대가 좀 높은 친구들도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야. 내가 한 1, 2등급 나오고 그리고 나 수능 한 100점 말고 100점은 당연히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1등급 중에서도 막 내가 90 몇 점이야 아니면 80 몇 점이야 이런 친구들도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이야. 내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그쵸? 자, 이 시험을 결국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분석을. 이게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선생님이 지금 구내염이 좀 났거든요. 이게 좀 아파요. 너무 내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오잖아.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내염이 나가지고 그냥 알부칠 바르고 그냥 딱 해결하고 그러면 이제 끝인 게 아니라 내가 왜 구내염이 났는지 그것들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구내염이 날 확률이 점점 적어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그냥 알보칠만 딱 하나 바르고 나서 에이 다음에 나오면 또 바르면 되지 이러고 있으면 계속 악화될 거라고요. 사실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분석한다고 하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시험을 치잖아요. 우리 사실 내일 모레면 이제 그거거든. 우리 유평시험이거든. 유평시험 치고 나서도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가 유평시험을 쳤어요. 나는 분석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많이들 착각하는 거 일단 오답이에요. 오답 정리. 나 이 문제 틀렸어. 그러니까 나는 해설 강의 보면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겠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해설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틀렸던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는 거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문제 풀 수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못 풀잖아. 그렇지 않니? 그냥 여러분들은 해설 강의를 듣고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이를 보고 외워서 풀거나 아니면 저 아이디어를 훔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적용한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해결해낼 수 있는 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시험지를 내가 쳤어요. 점수대가 나오겠지. 일단 점수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약한지를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일단 내가 어떤 타입의 유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쳤는데 진짜 실수로 다 틀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일단 먼저 구분을 지어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문제를 못 푼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문제를 못 푼 건지 여러분들 먼저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자, 문제를 내가 봤어. 해설 보지 마시고요. 다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시 풀어봤더니 뭐야? 별거 없네? 그러면 몰라서 문제를 못 푼 게 아니라 실수로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내가 넣자면 실수로 난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문제를 다시 풀었는데 그냥 잘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장에서도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왜 그걸 문제를 시험장에서 못 풀었느냐? 급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급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문제를 막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 문제가 원하는 풀이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이상한 길로 계속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그 시험 잘 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이미 TCC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잘 떠올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접근 방법을 잘 생각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의 방향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은 내가 앞 TCC에서 잘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잘 푸는 스킬. 알겠죠? 자, 그런데 그건 뭐 쇼츠로 또 올라왔더라. 버리는 습관 들이는 거.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셔도 되고요. 버리는 습관 들이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를 못 푼 건지, 근데 내가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아, 이거 나 모르는 거다. 그건 진짜 몰라서 문제를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구분을 지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조금 분류를 시킬 수 있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접근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리얼 계산 실수로서 문제를 못 푸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실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는데라고 할게요. 아는데 아는데 틀린 경우, 얘는 몰라서 틀린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럼 얘는 계산 실수로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접근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접근을 못한 경우는 내가 시험 끝나고 다시 풀어봤는데 접근을 잘해, 이건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키우시면 돼요. 차분하게 문제를 푸는 스킬로. 자, 계산 실수,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2분의 1을 안 곱했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근데 나 2분의 1 계산 안 했네. 아이고야, 이거는 내가 다음에는 제대로 할 수 있겠네. 아, 너무 아깝다. 아, 선생님 저 이번에 4점 플러스 해야 돼요. 이러고 있다고. 근데 사실 계산 실수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석을 해야 돼? 내가 계산 실수를 한다면 유형이 있을 거야. 내가 어느 부분에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내가 2분의 1을 많이 빼먹는다든지, 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라는 문자랑, 이게 실제로 자연상수라는 미적분 파트에 있어요. 자연상수 2라는 문자랑 숫자 2라는 문자를 내가 혼동해서 되게 많이 썼어요. 계산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숫자 2를 써야 되는데 숫자 1을 쓰거나, 문자 1을 쓰거나, 문자 1을 써야 되는데 숫자 2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실수할 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실수하고 나서도 그냥 가볍게 넘겨볼 얘기잖아. 내가 2분의 1 안 곱했어. 1을 써야 되는데 2를 썼어. 아이씨 뭐야, 이번에 이것 때문에 실수했네. 아,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는 잘 적겠지. 그리고 그냥 넘긴다고. 근데 다음에 똑같이 실수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실수했을 때도 내가 얘를 반복해서 실수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보라는 거야. 그랬을 때 나 여기서 실수 많이 하네. 2분의 1 잘 안 곱하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 당연히 그런 계산 실수 같은 문제들은 문제마다 나오겠죠. 자주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자주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야. 나 이거 저번에 실수했어. 내가 이거 분석해봤더니 요거 실수 많이 하더라. 이번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천천히 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쌤 저는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 뒷문제까지 못 풀어요. 그래서 전 빨리 풀어야 돼요. 이러니까 막 급하게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급하게 푼다고 해가지고 천천히 푸는 친구들이랑 몇 분 정도 차이 날 것 같아? 기껏해야 1, 2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그게 내가 천천히 풀어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문제를 못 풀어서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못 풀어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힘을 기르는 거는, 실력을 기르는 거는 나중에 뭐 엔젤을 하든 기출 분석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수학 실력을 쌓으면 되는 일이고요. 요 실수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풀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시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정리하시고 그걸 토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앞으로 문제 풀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푸는 습관 들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 너무 얘기해드리고 싶었어. 선생님 저 이번에 시험 쳤는데 계산 실수 때문에 너무 많이 틀렸어요. 저 그래서 2등급이에요. 저 그래서 3등급이에요. 그것도 실력이야. 대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다시
올릴 수 있어요. 다만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수능 때도 똑같은 실수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분석하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몰라서 진짜 못 푸는 건 뭐다? 내가 수학 실력 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해야 돼? 뜯어봐야지. 내가 어떤 부분들을 모르는지를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 자, 내가 아는데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사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요대로만 끝내시면 되고요. 내가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그게 예를 들어서 13번 밑에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요 얘기만 할게요. 14번, 15번, 21번은 사실 21번 더 쳐줄까? 22번. 그 다음 뭐 선택 과목은 뭐 28, 29, 30이겠죠. 자, 요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서 내가 몰라서 틀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면 개념이 부족한 거고요. 개념은 뭐 실전 개념이든 기본 개념이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선생님, 저 개념 부족한데 그러면 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나요? 아니,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왜 분석을 하겠어? 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여러분들은 전체를 다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중간중간 구멍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나는 그 구멍들을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 구멍들을 찾고 그 구멍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내가 이거 약하니까 더 공부해야겠다. 찾아 나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거야. 우리가 모의고사 연습들을 왜 계속하냐고.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기에 딱 좋잖아. 왜? 전범위가 나오니까. 수원수투 미적, 수원수투 확통, 수원수투 기하. 나는 전범위를 다 볼 거니까 그 전범위 중에서 내가 요 번호들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에서 이상하게 그쪽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네. 사실 21번 정도나 28번 정도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일단 내가 좀 크게 봤을 때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건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내가 그러한 파트 있지. 수1인지 수2인지 선택 과목인지 크게 보면 수1인지 수2인지 선택 과목인지부터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내에서 또 세분화시키는 거야. 분석해야 되니까 나는 수1의 삼각함수 파트를 내가 좀 너무 약하네. 그럼 그 부분을 다시 개념을 보완시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부족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로 우리는 뭘로? 수학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요?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가 포커스 수업을 내가 하고 있잖아. 포커스 수업이 이제 엔제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 자체의 의의가 사실은 요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제 우리가 강좌를 연 거고요. 물론 이 제외한 문제들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메인은 얘네들이야. 여러분들이 14번, 15번, 22번 물론 뭐 솔직히 15번은 요새 수원 점화식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서 뭐 15번은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해결해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14번, 22번, 29번, 30번 요런 고난도 문제 있잖아. 고난도 문제들은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공부해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나 요새 문제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결국 여러분들 지금 한 몇 개월 남았지? 한 5개월 정도 딱 남았잖아. 지금으로부터 딱 5개월 뒤에 수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이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무엇을 얘네들을 파는 거야. 엔제 문제를 토대로든 아니면 기출 문제를 토대로든 아니면 그냥 모의고사 문제로 토대로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근데 여기서 내가 요 수업을 만든 의의가 있다고 했었죠. 이유가 있었다고 했어. 왜?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냥 14번 문제, 22번 문제 그냥 많이 풀기만 하면 당연히 실력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그 문제 풀어보고 모르겠네? 해설 듣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또다시 반복이야. 무한 반복이라고. 계속 여러분들 문제 풀 줄 모르고 그냥 해설만 들으면서 이해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뜯고 분석을 해야지 결국은 뭐다? 고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겠어? 아니라고요.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냥 개념 띡 하고 적용하고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사고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많은 이유들을 찾아내셔야 돼. 왜 저 강사는 저렇게 문제를 풀까?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할까?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계속 찾아 나가신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시험장에서 그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라고. 단편적인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엄청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우는 이유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연습을 해서 결국 뭐다? 이거를 맞추고자 하는 게 나의 목표가 되는 거야. 따라서 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등급이든 간에 이 문제를 제외한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봐. 사실 그것만 다 맞추더라도 몇 등급? 3등급은 나와요. 3등급은 무조건 나와요. 여기서 내가 한두 문제 더 맞춰? 2등급이야. 여기서 한두 문제만 틀려. 뭐 세 문제까지 가볼까요? 문제가 좀 어렵다면? 여기서 한 세 문제만 틀려. 그럼 몇 등급이야? 1등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세팅, 기본 세팅 값은 뭐다? 여기에 있는 제외한 문제들은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가 일단 기본 세팅 값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거는 뭐다? 개념 부족입니다. 개념을 무조건 채워 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채워 넣는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부분들만 찾아서 여러분들 공부하셔라.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다 됐다.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남은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우린 뭘? 무작정 무지성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접근을 어떻게 할지를 이유를 찾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한두 문제를 계속 조금씩 더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냥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한 번에 다 맞춰지는 게 아니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도전해보고요. 맞추네 이번엔. 도전해보고요. 이번엔 맞추네.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딱 요거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답 노트하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뭐다? 분석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선생님 저는 수학 실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혼자 공부할 땐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험 점수는 개판이에요 라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시험 점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길래 선생님이 그냥 짬 나가지고 시간이 짬이 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쭉 설명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벌써 뭐 17분이 지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이런 이유 때문에 TCC 영상을 따로 찍은 거고요. 이제 구내염이 나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말이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영상 종료하도록 하고요. 우리 6평이 이제 내일 모레니까 여러분들이 6평 이후에 이 영상을 볼지 6평 이전에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본다면 앞으로 내가 6평 이후에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잘 결정해 나가시고요. 6평 이후에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내가 6평 시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강의에서 볼 친구들은 강의에서 보시고요. 아니면 6평 선생님 또 해설 강의도 또 올릴 거니까 6평 해설 강의에서 또 저를 볼 친구들은 거기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